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로의 집을 갈 사이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답이 늦어?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갈 데도 없잖아. 근데 왜 안 해? 사귄 지 얼마 정도 됐는데 스킨십 진도가 어디가 맞을까요? 몸은 되게 가까워졌는데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건 거의 헤어지는 각이에요. 처음부터 엮이질 말았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연애가 힘들어졌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연애가 너무 힘들어졌다. 겨울왕국도 아닌데 우리의 사랑마저 여름 속에 갇힌 느낌. 아마도 크게 3가지 정도의 다른 얼음에 갇혀 계시지 않을까. 첫 번째는 코로나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만날 수도 없는 어쩌다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된 커플이에요.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별로 달려있지가 않아요. 기질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금슬이 좋았던 부부 있죠. 정말 알콩달콩 막 이런 꿀이 떨어졌던 부부들은 한쪽이 사망하면은 남아있는 쪽이 재혼율이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뭐야 다 거짓이었어. 아니 어떻게 땅이 굳기도 전에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막 이렇게 배신감 느끼시지만 애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장거리라는 상황에서 텐션을 잘 견디는가 훨씬 더 성공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면 쉽지가 않아요. 눈이 오면 코코아 마셔야 되고 막 벚꽃 피면 꼭 걸어야 되고 누가 밥을 사주면 왜 그랬을까? 왜 먼저 나한테 물을 따라줬을까? 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 분들은 장거리 연애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장거리 연애에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도 장거리 연애를 잘 하셔서 사랑을 잘 지켜내시겠지만 어떤 커플들은 이미 깨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가 커플이 아니라면 사랑한 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기질 자체가 핏이 맞지 않았구나 라고 서로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자기 관계를 지켜내고 싶어요. 얼마 만에 남자를 만난 건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저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연애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중간 대상을 만드셔야지 돼요. 아이들이 아기 때 엄마가 이제 어디 가고 오고 그러면 엄마가 갔다가 온다는 믿음이 처음에 없죠. 그러니까 막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간 대상인 토끼 인형 같은 거, 이불 같은 거로 또 이제 가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커플링도 안 했고 커플티도 안 했고 뭐 커플컵 야 유치하다 막 이렇게 하셨더라도 이제는 해야지 돼요. 우리 서로 만날 때까지 이 베개 같이 비고 자자, 이 커피 내려 마시면서 서로 기억하자, 이렇게 뭔가 서로의 사랑을 모을 수 있는 중간 대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댕기, 대린 댕기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간 대상인 거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고 이러니까 이제 더 쉽죠. 또 하나는 전화 통화를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통화를요 20분 이상 하시면 헤어진다에 5,000원을 걸게요. 이건 거의 헤어지는 각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비대면 소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항상 불만족하고 이 관계가 잘 될 것인가 불안하고 이러죠. 전화 통화를 일단 처음엔 다 좋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쪽이 약간 피곤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말 들었어? 들었어.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얘기가 꼬여도 코로나가 아니면 그 다음날 만나서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싸웠을 때 문제가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감정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락의 횟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밀도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양보다 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답이 늦어?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갈 데도 없잖아. 근데 왜 안 해? 서로 정말 좋지 않아요. 대신에 온라인 데이트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하셔야지 돼요.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커플은 어떤 커플이 있냐면요. 갑자기 영통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영통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격리된 사람 없어? 준비되지 않은 만남 속에서 영상통화가 더 어색함을 증가하고요. 쓸데없이 짜제구리하게 연락하면서 시비 걸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트 잡듯이 온라인 데이트 잡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시에서 3시 온라인 데이트를 하자. 그러면 우리 뭐 먹을지도 같이 정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뭐 매운맛 라면 먹자. 우리 골뱅이 소면 각자 만들어서 먹자. 그다음에 이제 맥주, 뭐 와인 서로 건배도 하고 한 입도 먹여줬다가 온라인 데이트 좀 그렇게 즐겁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무 대화나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주제를 좀 미리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나 예전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옆에다 이렇게 딱 두세요. 그리고 대화 끊겼을 때 아 근데 맞다. 내가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때 어땠어? 예, 이런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실 때요. 현재 얘기는 많이 하시면 좋지 않아요. 현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냥 관둘까? 이러면 이제 좋지가 않죠. 어렸을 때 어땠어?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거기 스키장 갔을 때 너무 좋았었잖아. 예, 과거 얘기, 추억, 그다음에 미래. 우리 코로나 끝나면 이거 하자. 여기 가자. 예, 이런 것들. 이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이 가진 열정에 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라비안 법칙을 많이 활용하시는 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 자체는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목소리 톤이나 어조 이런 것들이 38%고요. 시선, 몸짓, 표정, 자세 이런 게 이제 55%예요. 굉장히 모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죠.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막 이렇게 박장대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연락 빈도수를 제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줄일 때 톡을 보내실 때도요. 서로 간에 컨텐츠를 공유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잘 있냐? 뭐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너무 무료한 연인이 돼요. 그러면서 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만히 있을까?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 나 지금 1km 뛰고 왔어. 나 앞서도 잘 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막 서로가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이러니까 나 오늘 하늘 보는데 왜 구름이 네 얼굴 같냐? 이런 식으로 구름 하나 찍어서 보내는 거죠. 나 오늘 이 노래 듣는데 네 생각 나더라? 매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감정적인 전달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활용하실 때도요. 이모티콘을 좀 많이 써주세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이제 뭐 무릎 꿇고 꽃다발을 주는 거는 못하지만 이모티콘은 무릎 꿇고 꽃다발 든 거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은 것들을 전달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 정말 쉽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활용하신다면 이 장거리의 연애들을 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커플은요. 어쩌다 급발전하신 커플이에요. 이럴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가까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더 썸을 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졌어요. 뭐 카페도 문을 닫죠. 앉아있을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갈래? 그리고 이게 남녀라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거의 막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밟고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싫지는 않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트의 목적은 이제 행복하게 즐기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데 또 그 목적이 또 있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데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간이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트는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야지 데이트가 데이트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트 있거든요. 어떤 데이트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지적인 데이트 있어요. 도서관, 박물관, 고궁에 가서 정도전의 리더십 막 이런 거. 자, 두 번째 어떤 데이트 있죠? 계속 운동하는 데이트 있어요. 산에 가요, 자전거 타요, 족구해요, 축구해요. 한 달에 한 4kg씩 쫙쫙 빠지는. 또 세 번째 어떤 데이트 있을까요? 먹는 데이트. 계속 먹어요. 주로 하는 얘기는 되게 맛있다. 와, 오늘 정말 성공적인데? 집에 가서 얘기할 때 야, 다음에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데이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데이트 있냐면 만지는 데이트 있죠. 만지는 건 데이트에서 굉장히 꽃이에요. 아름다운 부분이죠. 터치라는 것은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냐면 기승전 터치가 돼야지 아름다워요. 먹을 것도 먹고 하늘도 좀 보고
기분 나빴던 것도 서로 한 번씩 얘기하면서 털고 이러다가 터치가 일어나야 기승전 터치가 돼야지 아름다운데 코로나 때문에 스킨십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터치가 끌고 가는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번쯤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귄 지 얼마 정도 됐는데 스킨십 진도가 어디가 맞을까요? 그거는 남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표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나 내가 원하게 됐고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키스를 했다면 그건 정말 사랑해서 키스를 한 거겠죠. 행위 자체로 스킨십의 진도가 맞냐 틀리냐는 얘기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는가가 어때 그것에 갈리는 기준이 아마 될 거예요. 어쩌다 급발전하시는 그런 커플들 중에서 터치가 이끌어 가시는 케이스에 빠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부대끼실 거예요. 몸은 되게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갭에서 굉장히 큰 부대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십에 대해서는요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사이인가? 우리의 진도는 과연 적합한가? 우리가 지금 더하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넘어간 건 아닌가? 되게 심각하게 가면은 되게 상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아우 날 좋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진도 너무 뺐지. 아우 좀 과한 것 같아. 그지? 그냥 약간 브레이크를 좀 잡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러다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해서 놓칠 사람이라면 놓쳐야죠. 처음부터 엮이질 말았어야 돼. 대부분의 정상범위의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계를 딱 말할 때 훨씬 더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연애할 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요 뭐든지 다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 자기 경계가 정확하면서도 배려가 있을 때 가장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서로에게 질리지 않죠. 스킨십은 때로는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인들끼리 즐겼으면 되는 거다. 각자 책임지면 되는 일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없는 것처럼 눈 감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킨십만 계속 가속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잠깐 브레이크를 걸면서 자기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